저도 그거 당연히 손실 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팔았습니다. 근데 제가 팔자마자 네. 바로 올랐어요. 그 다음날, 다다음날은. 원상복구 가더라고요. 제가 파니까. 그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술도 먹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전 친구가 별로 없어서 술은 이제 밖에서 네. 안 먹으니까 네. 시간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근데 시간은 낼 수 있다. 그럼요. 의지의 차이다. 네. 제일 먼저 공부할 시간을 빼놔야 되는데 네.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꾸준한 게 중요한 거죠. 하루에 30분이어도 좋으니 꾸준하게. 네. 그게 이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30분이어도 좋은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럼요. 제가 피터 린치 책을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한테 추천을 해줬거든요. 네. 주식이 아니니까 이건 자신 있게 추천을 해줬는데 이거를 막 한 달, 두 달 읽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식은 빠른 시간에 집중적으로 습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6개월 동안 한 권을 읽으니까 앞에 내용이 당연히 생각이 안 나죠. 그건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뼈에 새겨도 모자를 파네. 그거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가면. 해야지 하다가 시간만 가게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잊혀지게 되고 네. 그게 관심이 없는 거죠. 맞아요. 근데 돈은 벌고 싶고 모순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절실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절실함.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이렇게 돈을 버신 분들은 어릴 적에 되게 가난했던 분들, 가난이 너무 싫었던 분들이 돈에 대한 애착 혹은 집착이 생기고 네. 그걸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약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듯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절실함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스터디 자체도. 그렇죠. 저희 집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증 섰던 게 뭐 잘못되거나 뭐 그렇다고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어렵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해서 이제 교육도 다 시켜주시고 감사하게 다 대학도 보내주시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 어렵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구나,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중학교 때부터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 시간이나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하시는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시면 된다. 네. 정말 명쾌해요. 없다, 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펀드나 ETF 하셔야죠. 그것도 좋죠. 네.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 주변에도 직장인 투자자로서 이제 투자하시다가 네. 슈퍼개미 네. 되신 분들 많잖아요. 직장인 투자자로서 오히려 뭐 장점 뭐 이런 것도 있을까 그러면? 누구나 처음에 투자할 때 고수는 아니잖아요. 네. 다 초보 시절을 거치는데 직장인 투자자로서는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다? 왜냐하면 현금 유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꾸준히 투자할 현금 유입을 만들어주고 네. 그걸 바탕으로 내 투자를 지속시켜주고 내가 이 투자를 관점이 지속되더라도 우리 현 생활이 받쳐주지 못하면 시드를 유지할 수 없고 심리적 우위를 쓸 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월급을 통해서 심리적 우위를 어느 정도 굳건하게 다져주거든요. 네. 나는 내 생활은 어차피 월급으로 되니까 지금 이거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 이런 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장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제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기반이, 거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크죠. 네. 근데 아까 좀 짠돌이라고 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월급은 그냥 통장을 스쳐갈 뿐 네. 어떻게 거기에서 또 투자할 돈들이 생기느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짠돌이로서. 저는 정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술도 안 먹고 네. 뭐 옷도 안 사고 네. 저는 아무것도 돈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시드를 모으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돈이 어느 정도 모여야 주식으로 수익을 내더라도 그 수익이 의미가 있거든요. 시드가 너무 작으면 주식 수익률 아무리 많이 나봤자 내가 돈 좀 아끼면 그게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무조건 아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택시 당연히 안 타고 커피 안 먹고 제가 이렇게 봤던 많은 분들이 돈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데 보험에 돈을 엄청 쏟아붓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에 돈을 많이 쏟아부으면 돈이 당연히 안 모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지출 구조 조정부터 네.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통장 몇 개 쪼갠다. 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뭐는 무슨 용, 뭐는 무슨 용. 예. 그런 거 하등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단 지출을 아껴라. 조절을 해야지. 그리고 보험같이 고정비로 빠지는 것들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지. 통장 같은 거 아무리 쪼개봤자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약간 소비 형태는 지금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저는 비슷한데 이제 가족에 대한 소비는 옛날 같지는 않죠. 이제 애도 있고 그런 식의 쪼이는 거는 정말 저랑 와이프랑 둘이 파이팅 절절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갑이 열리고 네. 말 그대로 여유가 생기잖아요. 네.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버는 이유도 가족이랑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죠. 그 돈을 다 싸들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올라오면 네. 가족한테 쓰는 돈은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별명이 네. 동기가 항상 그랬어요. 너는 죽을 때 금관 짜서 죽으려고 하냐고. 돈을 그렇게 안 쓴다고. 그래서 맨날 저한테 금관이라고 했어요. 금관. 근데 나중에 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뭐 자영업도 이제 포함을 네. 해서 근데 나중에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 네. 즉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 일을 네. 그만하고 싶다. 네. 완전히 나는 자유롭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것들을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레인메이커 유영민 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는 생각을 하세요? 본인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경제적 자유를 완전히 얻고 난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뼈 때리네.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도 이거 일이거든요. 재밌을 뿐이지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똑같은데 단지 직장에 나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일단 나중에 생각해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직장 때려치려면 한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직장 때려친다는 거는 이제 경제활동에서 은퇴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죽어도 해결되고 내가 가진 금융자산만으로도 내 삶이 완전히 해결될 때 제가 볼 때는 뭐 최소 50억 이상 아닐까요? 최소 50억 이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경제적 자유 그런 꿈을 꾸고 계셔서 약간 좀 마음도 좀 급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정도에 가 있는 거고. 네. 잃지 않는 복리를 계속 쌓다 보면 제가 생각한 타임라인보다 훨씬 땡겨지더라고요. 시장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빨리 갈 수도 있고. 아, 생각보다 지금 빨리 자산이 모인. 네, 저는 기대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과정이 있었길래 그랬는지 좀 여쭤볼게요. 기대 수익률보다 네. 훨씬 더 높은 수익이 계속 쌓이고 있는 이유? 투자가 어떤 잘 됐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더라라든지. 일단은 시장이 흔들릴 때, 이건 가장 기본인데, 시장이 흔들릴 때 그냥 엑싯을 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기업 본질 가치는 그 기업의 영업 상황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기업 본질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이 보통 폭락을 할 때는 거시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금 같은 전쟁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치랑 가격 괴리가 벌어지거든요. 이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상시에는 취하기 어려운 기회들이 이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는 이 회사가 잘 되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지금도 잘 팔리는지 미래도 잘 되는지 경영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인사이트는 있는지 이런 거 다 체크하면서 밸류에이션까지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괴리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때는 오히려 기회가 나올 때이기 때문에 엑시트하고 떠날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떠나면 일단 절대로 안 되고요. 이럴 때 회사 상황이랑 가격이랑 진짜 많이 벌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회사 성장이 너무 확실한데 시장이 전혀 인정 안 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장도 나오는데 오해까지 받고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라서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중 투자를 안 했거든요. 다 분산 투자인데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내가 다 맞진 않더라도 한 몇 개만 맞아도 1년 동안에 내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캐리를 해주거든요.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좋은 수익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분산해서 투자하는 스타일이고. 네, 저는 분산 투자를 집중 많이 투자 합니다. 스타일은 아니고. 제가 집중 투자를 했다가 잘못되면 우리 가정이 잘못되기 때문에. 직장도 있는데. 아, 그래도요. 이 꿈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그냥 성향이 그런가? 네. 거고. 그럼 뭐 레버리지를 쓰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러지도 않고. 주거가 레버리지죠.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거는 풀 레버리지. 전세 대출? 네, 전세 대출뿐만 아니고 뭐 마통의 신용 대출까지 풀 레버리지로 돌리고 있고요. 네네네. 주식에 들어가는 흔히 얘기하는 레버리지라고 하는 신용 담보 대출이라든지 주식을 근거로 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하네요. 또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저도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그런 쪽에 많이 해서 시간을 당기는 거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레버리지는 진폭을 키울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겠지만 도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진폭을 키우는 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약간 성장과 오해 네. 약간 좀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하지만 분명히 성장주를 좋아할 테고, 물론이죠. 그게 가치주라 할지라도 성장성이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가치주, 성장주를 나누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기업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업이라면 성장을 해야 되고 투자자라면, 이건 필립 피셔가 얘기했던 12가지 지침 중에 1, 네. 2번에 나오는 거기도 한데 예. 기업이 가까운 미래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투자자로서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좋은 제품들은 한 2, 3년 동안에 성장 여력을 다 소진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후를 이끌어주는 거는 결국 경영진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이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합을 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오래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제품 경쟁력 뭐 이런 거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경영진까지. 네, 너무 당연하게도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경영진의 이제 능력 위주로 또 봐야 네. 되는 거고. 근데 경영진이라는 게 사실 저도 많이 이제 취재를 해보고 또 저도 기사도 쓰고 뭐 방송도 같이 하고 하는데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경영진들의 모습은 대부분 포장이 잘 되잖아요. 네. 그걸 가려서 보기가 상당히 좀 쉽지가 않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은둔의 경영자 네. 이런 분들 많고, 뭐 그럼 어떻게 가려보는지랑 좀 뭐 어떤 것들 위주로 보는지 원칙 같은 거 있을까요?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네. 경영자는 은둔을 할 수 있어도 네. 회사의 방향은 은둔을 할 수 없거든요. 회사의 비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제일 쉬운 지금 예는 FNF만 보더라도 그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지금 당장은 MLB의 중국 시장 진출만 보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뭐 테일러메이드 연결 이슈도 있고, 테일러메이드 인수한 것부터 네. 테일러메이드의 의류 쪽을 얹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는 테일러메이드를 상장할 계획이던데 상장하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받잖아요. 투자자들이. 네. 얘네가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본업 가치를 공고히 하고 해자를 구축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구나. 그럼 그게 곧 자본 배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테일러메이드를 통해 얻은 이득도 당연히 그런 데 쓰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반도체 회사인데 갑자기 변기 만드는 회사를 샀다. 이러면 돈을 완전히 이상한 데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경영 스타일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숨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오래 본 투자자라면. 그리고 그런 거를 볼 수 없겠다. 너무 네. 어렵다. 여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데는 투자 안 하면 되죠. 저도 여러 번 김창수 대표님 그 섭외 넣었다가 여러 번 이제 까여가지고 네. 은근 맞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021년에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지금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맞아요. 이런 경우였거든요. 여기는 대표이사님이 심지어 스트리밍에 나와갖고 자기네 회사가 뭐 할 건지 계속 얘기를 해줘요. 맞아요. 정말 그냥 가이드 줄 보고 따라만 가면 됐던 회사였는데 다들 그때는 그 의심을 했죠. 네, 의심을 했죠. 네. 의심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제일 많은 영향을 받은 투자자, 그게 투자의 어떤 뭐 진짜 대가들, 네. 해외에 있는 대가들이 아니라 뭐 국내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피터 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이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 책에 있는 메시지가 쉽다는 게 아니고 네. 책을 너무 쉽게 쓰셔갖고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대단한 지식이 없어도 다 읽을 수 있거든요. 회계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게 거의 걸작이자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이런 거구나라고 그때 처음 접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 리딩방 하는 거 혹시 아세요? 뭐라고? 저희 리딩방 해요. 그래요? 근데 그 리딩, 책을 읽는 책을 리딩방. 읽는, 네. 네네. 그래서 저자들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피터 린치 이제 섭외되는. 우리 투자자들이 책 같은 거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피터 린치 책 추천해주면 그거 말고 딴 거 없냐고 많이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책들 볼 필요 없이 대가들이 핵심이라고 했던 말들만 나와 있는 책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 보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면 되죠. 책만 쌓아놓고 있죠. 아까 조금 그래도 투자 뭐 잘 된 사례라든지 뭐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좀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속된 말로 물려버렸거나 네.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 있었죠. 이제 이게 내가 물렸다라고는 판단, 손절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어떤 네. 기준으로 나누는지도. 내가 틀렸다라고 생각되면 네. 손실 규모랑 상관없이 바로 팝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회사가 제품 자체에 해자가 없다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네. 경쟁자가 죽어서 네. 이 회사가 그 시장을 다 먹었던 음. 투자 사례가 있어요. 다 먹은 건 아니고 과점을 했던 거죠. 네. 1위로 올라가면서 가격도 끌어올리고 그래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투자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원자재 가격을 전가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시장 지배력이란 말은 곧 가격 지배력이란 말과 똑같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반영을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야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IR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잘 올라가고 있냐. 제 생각이랑 달리 판매 가격이 뜨뜻미지근한 것 같더라고요. 뭐 자기네들 탑라인은 문제 없지만 뭐 여러 가지 나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잘하고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안 나오고 말이 길어지니까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고 얼마 후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 네.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숫자로 확인을 했죠. 여기는 전가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실적이 무너지고 주가도 박살이 났거든요. 저도 그거 당연히 손실 중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럴 때 매도를 하거든요, 보통. 근데 팔고 나서 주가는 더 무너진. 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또 사람 심리가 팔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면 또 은근히 네. 형언할 수 없는 희열 같은 게 있죠. 근데 제가 팔자마자 네. 바로 올랐어요. 그 다음날, 다다음 날은. 원상복구 가더라고요. 제가 파니까. 멘탈 어땠어요? 전 뭐 상관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로? 네. 일반인들은 이제 멘탈이 조금 힘들어요. 물론 그 기업의 주가를 볼 때 기분은 나쁘죠. 네. 막 기분이가 그랬는데 나쁘죠? 근데 기분 나쁜 거랑 투자는 별개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수 있는데 저는 잘했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